안녕하십니까. 원양이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제 127강 조상의 모든 것, 어제 시간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조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면 그 고정 위치, 조상궁이라고 하는 연주, 그 연주가 조상의 고정 위치가 되고요.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우리가 조상 중에 조부를 얘기할 때는 편인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편인의 유동적인 상황을 살펴라. 그렇게 해서 일주, 일간과 대조를 해서 기란과 흉한가를 갖다가 판단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런 우리가 육신을 활용할 때에는 암장관까지 자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운을 반드시 대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편인이 운으로부터 피상을 당한다. 다시 말하면 충이 된다든지 극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피상을 대하게 되면은 조부가 질병,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운으로부터 상식이 피상을 당하게 되면은 조모가 이제 질병을 앓는다든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예로서 연월에 재관인을 삼기성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삼기를 놓는다든지, 그 다음으로 관과 인수를 놓는다든지, 또는 재와 관을 놓는다든지. 물론 재와 관을 놓을 때는 일주가 신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와 관을 정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여건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부귀 가문이다. 선대의 이름 있는 그러한 집안. 그래서 제가 재관인을 다 놨을 때는 금수저다. 그 다음에 관과 인수, 재와 관 둘씩을 놓고 있을 때는 두 가지의 경우는 은수저급은 된다.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월에 재관인을 놓은 명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 조상에 대해서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일간의 모든 것을 파악하자면 그 집안의 이력서부터 살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이런 실전 과정에서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대체로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서 그 육신의 질과 흉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종합적인 그런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에 이르는 실전의 내용을 다루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는 연주에, 여기가 조상궁이니까요. 연주에 제고. 여러분들 우리 기초과정에서 고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제고라고 하면 각 일간들의 그 제고가 있어요. 물론 그 고에는 육친별로 자신의 고인 신고가 있고 식상고, 제고, 관고, 인수고가 있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 연주에다가 제고를 놓던가 또는 제국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선대의 부자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제고 또는 제국을 놓게 되면은 조부대에 그 집안이 부자였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사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내 조상이 부자였나요? 그런 걸 물으러 오는 분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주를 상담해 나가는 과정에서 선대의 명문 가정이셨네요. 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던지면은 수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이 별것은 아니더라도 신뢰감을 그 상담 의뢰자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명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건명이니 곤명이니 이런 표시를 안 한 이유 아시겠죠? 여기에서 조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이것은 건명입니다. 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 대운의 흐름에 순행이냐 역행이냐, 다시 말해서 이 월주가 순행으로 전개되었는가 역행했는가로서 남녀를 구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축, 계유, 병호, 을미라고 하는 사주가 있습니다. 병화일주가 6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가 천간의 신금으로 투출하든 하지 않든 자묘유의 경우는 그 자체로서 격이 잡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화극금이 되니까 정제격이 돼요. 격을 얘기한다면 정제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격이 정해지면은 이 명조가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판단하게 되죠. 그러면은 병화일주가 여기서 이 을목인수와 오미 화국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등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신약한 면이 있지요. 약간 신약한 면이 있지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기에 인수가 있기 때문에 신약하면은 이 뒤에 재나 관이 있더라도 이 인수가 통관 역할을 해서 이 재나 관을 취하는데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물론 약간 신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수를 용신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여기가 유축 제국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제고나 제구 또는 여기에서 이 축이 제고가 됩니다. 병화 일간의 제고가 되는 것이죠. 또 득국도 했어요.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제고가 있고 이것이 유축국을 이뤄서 금생수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선대 부자였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부자의 삶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 하고 이제 대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 정묘대운에 이 묘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 묘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는 바로 이 사주의 사령부와 같은 이 월지를 묘유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천간의 계수와 이 정화가 정계충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천충지충 이런 말을 씁니다. 천충지충. 이렇게 되면은 이 고비를 넘기기는 어렵다. 적어도 뭐 사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기가 된다. 그러면 이때 사망했겠느냐 아니면은 다시 위기를 넘기고 이어갔겠느냐 하는데 대운은 10년을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되고 이 뒤에 이어지는 것이 병인이 돼요. 그 병인이 되는데 이때 병인 운도 좋지가 않아요. 여기 인이 있고 오가 있고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오축 우리가 탕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유, 원진 또는 귀문간 또는 인호 화국이 될 땐 그런 대로 세력을 얻겠지만 인미가 될 때도 귀문간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묘대운에서 세상을 떠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명조입니다. 여하튼 여기 앞에서 보면은 약간 신약하다 했죠. 사오미 운이 이렇게 흘러서 일간이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득할 수 있는 명조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주의 관국을 놓게 되면은 선대의 고관이었다. 벼슬길로 나가서 높은 관직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치는 간단해요. 연주의 재고나 재국을 놓으면 부로 통하고 연주의 관국이나 또는 뭐 관고는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만 관국을 놓으면은 고천대의 고관을 지냈다. 여기 명조가 있는데요. 을해, 기묘, 무술, 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토 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묘에서 을이 투출했네요. 그래서 목극토 정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관격인데 세력을 보니까요. 이 무토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등령은 못했죠. 그러나 해묘라고 하는 관국을 놨습니다. 해묘라고 하는 관국을 놓고 거기서 을목이 투출했어요. 그러니까 신왕 관왕이 되는 것이죠. 운의 흐름을 보니까요. 쭉 이 관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운이 되네요. 여기 해자 수운에는 우리가 관이 더 왕해질 수 있도록 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뒤로 가서도 신유운에 요 유가
역시 또 문제가 돼서 묘유충이 됩니다. 묘유충이 되고 그 다음에 유술에서 역시 금국을 이룰 수 있고 사유로 역시 금국을 이룰 수 있어서 나름대로 약화 위강의 명조인데 이러한 금기로 설계되는 것은 좋지 않고, 또한 을목이 용신인데 그것을 금극목으로 친다는 거 그리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이 명주 역시 이 계유, 이 대운이 문제가 있다. 질병 내지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편인, 물론 조부가 되겠죠. 조부가 됩니다. 여기서는 조상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편인이 득국을 했다든지 또는 장생궁에 놓였다. 여기 장생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포태법에서 포태, 양생, 욕대, 로광쇠 이렇게 나갈 때 그 생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이 득국을 하거나 장생에 놓이게 되면 이 조부가 장수한다. 장수하고 주변으로부터 덕망이 있다는 평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명조가 있습니다. 계수가 6월에 태어났네요. 그러면은 이 유는 투출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 또 투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금생수 해서 편인격입니다. 편인격. 그래서 우리가 편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편인격이면서 용신은 뭐가 되겠는가? 신강신약을 우리가 가려봐야 되겠죠. 계수일주가 여기서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세력이 태왕합니다. 그러니까 월주에 인수가 편인이 있고 유축이라고 하는 득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수 입장에서 본다면은 생궁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계수는 포태법상 역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궁의 입장은 아니지만 이 득국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서 장수 또는 덕망을 지닌 그러한 조부가 된다. 여기 사주에서 보면 이런 태왕한 사주는요, 관으로서 제압하려 들면 안 됩니다. 그건 역세가 돼서 오히려 이 명조가 뒤집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태왕한 사주일 때는 용신은 설기가 되는 쪽이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생목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기구를 좀 더 확장한다면 이 인중의 병화까지도 우리가 설기구를 확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명조는 아마 특수격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하나인데 형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요. 왜냐하면은 계수일주가 시주에 갑인시를 놓을 때 그 이는 사를 불러들입니다. 형으로서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중의 무토로 하여금 계수의 정관이 되게끔 하는 것인데, 이 형합격일 때에는 우리가 길하게 작용하는 그런 일주가 있고, 형합격이 되어서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면도 있다는 거. 이 계해일주는 우리가 갑인시를 놓았을 때 이것은 형합격의 진격이 됩니다. 비진격이 되는 것은 계사, 개미, 계축 이런 경우에 비진격이 되는 것으로서 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배우셨기 때문에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사운도 좋고 목운도 좋습니다. 설기력이 좋아서 굉장히 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편인이 허약하다. 편인이 허약하다는 얘기는 천간에 편인이 없고 지지 암장간에 놓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설사 천간에 투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이 약해서, 뿌리가 약해서 제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편인이 허약한 데다가 흉살이 얹힙니다. 흉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신살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거로 본다면 뭐 백호살이라든가 또는 양인이나 귀강 또는 뭐 기문간살 그런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럴 때 그런 흉살을 만나게 되면 조부가 흉살을 하거나 단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 명주를 보니까 경금일주가 술월에 태어났어요. 이 술 중에는 신정무라고 하는 암장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신정무가 천간에 투출이 되지 않았네요. 그러면은 이 신은 경금의 겁재가 되니까 제외하고 정화와 무토를 놓고 세력을 나눈다면 당연히 토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격으로 얘기한다면은 이것도 인수격이 되죠. 그럼 경금의 세력을 논한다면은 이 경금이 이렇게 해서 이러한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강한 일간의 명조인데, 여기에서 이 경금의 편인이 되는 게 어느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편인이 되려면은 토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토가 돼야 되는데 토생금하고 생을 해주는 게 인수니까요. 이 축토, 술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상 자리에 있는 인수를 보니까 형에 걸려 있습니다. 형살에 걸려 있어요. 축술형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축해도 우리가 백호가 될 것이고 임술해도 개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운을 봐도 제가 봤을 때 이 운은 이 기미대운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축술미 해가지고 축술미 삼형살이 제대로 갖춰지게 됩니다. 이 축술미 삼형의 영향은 대체로 질병, 이 질병이 문제가 되죠. 질병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질병도 뭐 약국에서 약 하나 사 먹는다고 해결된 질병이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다. 또는 사고가 있을 수 있다. 불의의 사고가 되는 것이죠. 또는 어떤 관제에 의해서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나쁜 것들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부가 이 기미대운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네 가지의 유형을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한 시간을 더 해서 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는데요. 이러한 패턴은 부친이 됐든 모친이 됐든 자손이 됐든 모든 것이 이러한 부분별로 설명하는 바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의 육신 공부 이러한 패턴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